마침내 한니발은 포강 근처에서 로마군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병사들은 긴장 속에서 창과 방패를 쥐었다. 그는 병사들을 모아 연설했다. 로마는 우리를 얕보고 있다. 그들은 알프스를 넘은 우리가 이탈리아 평야에서 끝날 것이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사들 사이에 불꽃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 아래에서 전열을 정비하며 전투를 준비했다. 로마군과의 전투는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니발의 군대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갈리아인들은 이 전투의 결과를 지켜보며 한니발을 따를지 혹은 로마의 지배 아래 남을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니발은 고개를 들고 먼 곳을 응시했다. 갈리아 부족의 전사들이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긴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갈리아인들의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그는 말을 타고 앞을 향했다. 전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36장.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대기하는 알프스 너머로 한니발은 눈길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기원전 218년 혹독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알프스 산맥을 감쌌고 그 속에서 한니발의 병사들은 끝없는 고난에 맞서며 행군을 이어갔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다. 한니발이 그들의 앞에서 말 위에 서 있었다. 알프스를 넘으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적 우위를 가진 로마군이었다. 루비콘강에서 메시나 해협에 이르는 광활한 로마 연합 가맹국 전역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은 약 75만 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원력을 상징했다. 로마 시민과 연합국의 단결된 힘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니발을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로마의 병력은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분열과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한니발은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병력은 고작 2만 6천 명에 불과했지만 그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다. 이들은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용병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대였으나 그들 사이에는 믿음과 결의가 있었다. 한니발은 이 소규모 군대가 로마의 거대한 기계 같은 조직을 부수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알프스의 한 고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혹독한 추위와 끝없는 눈사태, 그리고 산악 부족의 매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은 병사들 역시 지쳐 있었고 말들도 몇 마리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한니발은 병사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로마의 심장을 두드리러 갈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며 알프스를 넘어 드디어 이탈리아 평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로마의 압도적인 병력이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알프스를 넘으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다. 한니발은 로마의 연합이 결코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갈리아 키살피나와 같은 지역에서는 로마의 지배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니발은 이 지역의 민족적, 심리적 분열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로마의 동맹국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 로마의 강력한 연합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로마의 내부를 흔들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숫자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그는 전장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로마군을 기습하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생각이었다. 한니발은 로마 군대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지연되는 시간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려 했다. 로마에 맞서 싸우는 이 도전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니발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 기반한 전략적 도전으로 비쳤다. 그의 목적은 로마의 심장부에 공포를 심고 그들의 연합을 분열시켜 로마가 자랑하는 거대한 병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그의 결단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평야에서 로마군과의 첫 전투를 준비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강한 결의가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넘어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한니발은 말 위에서 눈부신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병사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불타는 의지와 결단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각인시킬 것이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일제히 칼과 방패를 들어 올렸다. 알프스를 넘어온 그들은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적 앞에 서 있었다. 한니발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숫자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전략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모함을 넘어선 진정한 용기의 상징이었다. 37장. 알프스를 넘어선 한니발의 군대는 이제 이탈리아의 초입에 발을 디뎠다. 그의 병사들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알프스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고 이제 한니발과 함께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과제는 산보다도 더 거대해 보였다. 천막안. 한니발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를 응시했다. 지도 위에는 포강 너머로 뻗어있는 로마의 영토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75만의 병력. 로마 연합국의 맹주답게 그들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했다. 2만 6천 명. 한니발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군대를 표시했다. 이 숫자는 그가 가진 전부였다. 숫자만 보면 무모하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싸우는 자들이다. 한니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병사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알프스를 넘어 함께 목숨을 건 동지들이었다. 그들의 강인한 눈빛이 그의 결정을 굳히게 했다. 바깥에서 병사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한 노병이 말을 꺼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로마라네. 그들에겐 병사가 10바에도 넘게 있다고.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한니발과 함께 있어. 그는 알프스를 넘겼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줬어. 그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의 명령을 따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한니발의 이름은 병사들 사이에서 신뢰와 경외를 동시에 자아냈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천재임을 알고 있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병사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지도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로마군은 수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들의 약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우리는 기동성과 심리전을 통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그들에게 공포를 심는 것이다. 한니발은 병사들을 모았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그는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에 와 있다. 그들의 병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숫자로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지와 기술로 싸운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있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의 첫 승리는 그들의 심장을 흔드는 데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환호성이 울렸다. 그들은 한니발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한니발의 군대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군과의 첫 충돌을 준비하며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기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누미디아 경기병과 이베리아 중기병을 활용해 로마군의 방어선을 흔들 계획을 세웠다. 기병은 우리 날개다. 그들은 로마군의 보병 대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기병의 비중이 낮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야 한다. 한니발은 부관들에게 말했다. 그는 기병들과 보병의 조화를 통해 로마군을 교란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한니발은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이미 압도적인 로마군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뇌와 자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서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한니발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갔다. 로마군은 아직 그의 징역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니발의 2만 6천 명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를 바꿀 의지를 가진 전사들의 집합이었다. 로마군이 기다리는 평야의 끝에서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신념으로 싸운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니발은 말을 타고 앞장섰다. 전투의 북소리가 울리고 그의 군대는 로마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아닌 전략과 의지가 이 전쟁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38장. 한니발은 눈 덮인 알프스를 내려다보며 먼 곳에 펼쳐진 초록빛 이탈리아 평야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주력 부대인 2만 6천 병사를 뒤로 하고 조용히 천막으로 들어갔다. 피로에 찌든 병사들이 잠든 틈을 타 한니발은 지도 위에 표시된 갈리아 부족들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폈다. 이 병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로마를 상대로 싸우려면 숫자가 아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알프스를 넘으며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로마는 숫자로 우리를 압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병력은 분열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연합을 흔들 동지들이다. 갈리아인들, 그들이 답이다. 한니발의 병력은 알프스를 넘어 평야로 내려오며 갈리아 부족들의 마을과 맞닥뜨렸다. 그는 병사들을 멈추게 하고 갈리아 부족의 족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한니발은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로마의 적이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그들은 너희의 땅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했다. 족장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로마를 싫어하지만 너 또한 외지인이다. 어찌 너를 믿겠는가? 한니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와 함께 싸운다면 너희는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족장들은 아직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알프스를 넘어온 그의 군대가 피로에 지친 것을 보고 있었다. 한니발은 다음 날 갈리아 마을 근처에서 작은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자신의 기병 부대를 보내 로마 군대와의 모의 전투를 연출하게 했다. 갈리아 부족들은 언덕 위에서 그의 기병이 민첩하게 움직이며 허구의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장면을 족장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내 군대는 단순한 외지인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다. 그날 밤 족장 중 일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사들이 천막을 치고 불을 피울 때 한니발은 갈리아 전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니발의 강인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점점 설득되었다. 불과 며칠 만에 갈리아 부족에서 10,000명의 전사들이 한니발의 군대에 합류했다. 그들은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대부분 창과 도끼를 사용했다. 갈리아 기병들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들의 돌격 능력은 로마 군대의 보병 중심 전술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한니발은 새로 합류한 갈리아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와 통합하기 위해 직접 병력 배치를 조정했다. 그는 갈리아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군대의 날카로운 창이다. 너희의 힘은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꾹!